8.15 강북 80주년, 1945년 8월 15일 날, 사실상에 우리가 과연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일제치하 36년의 역사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우리가 알 길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군정으로 해서 1948년에 제헌국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헌국회, 즉 강북은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종전을 시켰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일본은 미국과 왜 싸웠을까요? 왜 미국의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괴롭히지 마라 라고 했는데, 미국이 화가 나서 너 잡아 죽여버릴 거야, 뭐 죽여버릴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너 날 때렸네, 날 쳤어, 그래 새끼 봐라 하면서 또 이제 때리고 팬 거죠. 그리고 핵폭탄, 핵펀치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자 일본이 결국에는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강복이 왜 의미가 깊냐면은 지난 12월 3일 크리스마스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만에, 45년 만인가요? 45년 만이죠.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뭐 어떻게 오히려 체포가 되는,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5세의 그 분이 살아온 삶은 그 개인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부활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치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석방, 무죄가 나야 되겠죠. 왜 계엄이 저들 반대편의 말대로 무슨 뭐 정치인들을 체포 사살했다 하려고 한 것이다, 뭐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공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쉬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국힘당 후보들, 당대표를 왜 늦게 선출하고 있을까요? 전당대회를 이렇게 늦게 하고 있을까요? 다 공작입니다. 공작.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갑자기 다 무조건 다 기승전 결에 있어가지고 기승전 준공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유신을 한 것은 중국의 위협 때문이었고요. 정치를 보는 눈은요, 본인이 봐야 됩니다. 본인이. 타인의 어떤 박사학이 있는 사람의 말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떤 작가가 말하는 것도 그 작가의 생각이죠.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정권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계속 붙들었죠. 대통령을 유지시키고 이제 강요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관료적인 위치를 지키고 싶어서 이승만을 이용했고, 당신의 또 반공이 필요했던 시기고, 재미난 것은 이승만 시절에는 단기를 썼다는 거죠. 1962년까지. 즉 60년 4.19, 61년 5.16이고 62년에 박정희 의장이죠. 우리나라에 서기를 쓰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기 1962년이라는 숫자와 표기가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옛날 100년, 200년도 서기를 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표기 명령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행정구역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날 2025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이 유신을 통해서 자주국방이라든지 여러 추이를 보려고 했던 그것. 사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의 그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암살,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획책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 응앤디엠인가 그런 대통령도 제거하고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미국의 입김이었고, 실제 이승만도 제거하려고 했고, 박정희도 제거하려고 하다가 안 하다가 미국 못 때렸죠. 지금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유 시민으로서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투쟁도 안 될 겁니다. 72년 미국과 중국의 짝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사실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계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될 길은 지상천국이라는 과제입니다. 지상천국의 과제. 수명도 늘고 태어나서 내가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천상세계에서 윈드서핑을 할 건가요? 아니면 천상세계 속에서의 어떤 풍토가 윈드서핑도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종교가 등장했던 거는 그 시대 속에서의 계급이라든지 불합리가 심각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그 당시에 베드로를 처음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을 적에 베드로를 보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왜 예수라는 존재를 따라갔을까요? 당시 시대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였고 종교적인 영향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과 또 로마군의 점령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별의별 신기한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엔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말을 잘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 물건을 그냥 갖다 바치고 주고 그랬단 말이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축복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가진 걸 다 주고,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걸 신봉하는 그런 의식 수준의 당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는 그런 시절 속에서 베드로를 택했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별의별 선지자, 예언자, 무당들이죠. 박수무당같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르시죠? 심지어 유대 전통교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 거죠. 가축 시장이 있었죠.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런 풍습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일일이 얘기하기가 저는 싫어요. 그런 것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종교가 핵심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민주라는 게 뭐예요? 권력에 있어서 높낮임이 없는 시대, 평등한 시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죠. 아버지는 못 배웠더라도 나는 배우면 되고, 내가 배워서는 대통령도 되고 학자도 되고 장관도 되는 그런 거죠. 양반만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양반만 출세하고 벼슬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죠. 정치와 교육.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죠.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부자는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조수왕 선생이 할 적에는 기업 문화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식민 지배 속에. 단지 빈부는 있었죠.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없는 자는 뭐가 없겠습니까? 의식주가 택없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우리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고요. 그 의식주의 기본적인 해결을 국가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민주주의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에도 가능하다. 그럼 이 땅 속에 의식주의 기본 조건을 세팅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지금껏 대한민국이 왔던 거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살면,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하고 있는 내가 못됐고 도둑놈인데 더 이상 해먹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썩어 빠졌고, 더군다나 중공 세력이 서서히 들어왔고,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은 차지철과의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중공 세력과의 비밀 커넥션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지시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것은 중공 세력이 침투된 것이다. 전혀 드러나지 않죠. 왜? 중국인들이 얼마나 한국말 잘합니까? 간첩이라 티가 안 나죠. 미국이 만나면 티가 나지만, 김재규가 한국인을 만나는지 중국인 하교를 만나는지 그놈이 스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72년 유신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아울러서 박정희는 생명의 위험을, 저격, 암살 모든 것들이 상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부에서 공격당하고 사라지게 된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과 중공이 함께 박정희를 제거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형님요 작아요 나를 자꾸 위협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막 미치겠어요. 그 형이란 중공 그놈이 야야 나도 그렇다. 나 근데 미국하고 좀 손잡고 좀 잘 나가고 있다. 우리 알아서 뭐 어떻게 잘할게. 우리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재밌죠. 네, 가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죽었고요. 전두환이가 됐고요. 그러면서 북한도 그러면 우리 전두환이 정말 몰아내야 되겠네. 정말가 정권 안 잡으면 일단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화교를 억제했지만은 여전히 한국말 잘하는, 그 당시 인사도 온 그 사람 가수, 알고 보면 화교잖아. 화교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 거 보십시오. 80년대 화교 가수 출신들 얼마나 연예인들로 많이 등장했습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 뿌리는 중국이라는 사실, 대만과 함께 중국 본토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서서히 중공 세력에 간염이 되었고, 결국에는 김영삼 시절에는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로 왔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은 국제 세계 글로벌 공장 생산 기지가 되었고, 미국은 저렇게 되고, 한국은 노조들이 한국의 생산력이라든지 억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25년 여러 가지 모든 저강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지 판검사들 다 중공 세력에 먹혀져 있는 이제 의료, 의사, 변호사들까지 먹혀져 있다. 그걸 아시면 되고요. 의료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의사를 할 것이라는 등 별의별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첫째, 직업 세계의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요. 결국 전문직 카르텔의 이 엄청난 문제들, 지금 변호사는 무너졌거든요. 변호사도 무너졌습니다. 회계사도 거의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전문직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반발이 있으니까 반발을 많이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2025년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자유시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를 보는 눈, 본인만의 눈을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점을 우리가 미술을 대상으로 해봅시다. 누드를 그리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크로키를 누드를 그리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델의 대상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사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인식 능력에, 지식에, 감각의 차원에 따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서 뜻하는 바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본인의 실수와 한계치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중공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미국에 의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중공 세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올바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드러나지. 우리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프로파간다, 그걸 선전선동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것도 정치는 필요합니다. 정치를 한다면은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월호 음모론, 인신공양설, 심지어 이번에 계엄도 그 독재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 사살, 안매장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김어준처럼 프로파간다를 만들면 됩니다. 리박스쿨 말하죠.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내란, 옹호, 별의별 말들을 저들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란 결국 이긴 자가 기록하는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정치가 그렇게 된 걸 알지, 진짜 정치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당대의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가짜가 이기느냐 진짜가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가짜들은 권력과 돈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는 자유민주 사회를 만들어서 의식주의 해결,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가난하지만은 영적 능력과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살고, 또 행동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각자 각기 위치에서 함께 좋은 세상, 즉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겠죠. 천국이란 것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왜 지상에 만들어? 하늘나라는 뭐야? 의문을 갖겠죠. 거기는 아픔도 없어, 행복만 있어, 범죄를 안 저질러, 그런 쪽으로 가닥을 갖고 가겠죠. 몇천 년을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생명공학이 발달하겠죠. 그런 겁니다. 일단 육체를 가진 우리가 생명이 100년도 못 산다는 우리가 어느새 200년, 300년을 사는 세상,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결혼도 2, 300년 있다가 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수명이 정말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의 걱정이 없는 시대로 가야 되겠죠. 화폐개혁을 하든, 모든 그 빚을 갚아주든, 그리고 일자리와 돈이 생겨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사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만 잘해도 유튜브 후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조회수 등등, 광고 등등 몇억을 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적이고 혹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매체로 사람들을 어떤 경계선, 어떤 접전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영역적 자원으로서 다루고 마케팅 기법의 일종으로서 쓰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몸에 고통이 있다면은 저를 찾아주시고요. 댓글 다는 게 힘들 겁니다. 다시는 분들께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